네, 안녕하세요. 엘레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에고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생명체가 태어나서 지금 우리 인간에 이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이 에고와 또 우리 인간, 이 삶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흔히 내가 누구인지 막 찾아다니는 그런 시기도 있고, 이 세상이 왜 이러지?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런 문제들에 봉착해서 무언가를 막 그 정보를 찾아보고 할 때 대부분 종교 경전들까지 가게 되는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저 또한 그런 그 경전들 같은 거를 보면서 해탈, 우리가 이 몸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육신을 벗어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굳이 내가 해탈을 해서 이 몸을 떠나야 된다면 왜 이 몸을 갖고 태어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거는 제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커다란 네모를 전체 우주, 즉 순수 의식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그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한 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팽창을 해서 빅뱅이 일어나게 됩니다. 빅뱅이 일어나서 우리 은하계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구를 비롯해서 수많은 생명체와 행성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순수 의식 자체가 우리의 어떤 그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비록 몸을 가지고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그 순수한 의식도 있고 몸이라는 물질로도 되어 있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되게 독특한 존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인식하면서 발현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몸이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몸은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폼이라고 하는데요. 이 형태가 있어야만 이 물질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죠. 생존을 할 수가 있고, 이런 폼, 형태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의식을 또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즉, 우리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초에 시작된 빅뱅으로부터 쭉 이어진 세상이 창조되고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해 나가고 있지요. 그것 자체가 바로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 의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몸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작은 세포에서부터 수많은 곤충들도 있었고요. 식물들도 있었고, 포유류 동물이 또 생겨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으로 진화하게 되었는데, 이 인식을 위해서 뇌라는 기관이 발달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물보다는 인간의 뇌가 더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을 해석하거나 인식하는 방법 자체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들보다는 이 인간이라는 개체는 각각 굉장히 다르잖아요. 다른 생각, 다른 환경, 또 다른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인식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다름, 어떤 이런 개체성이라는 것을 갖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상 이 개체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 근원, 이 전체 우주로부터 이렇게 개체, 하나의 인간이 되면서 분리가 된 거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근본적인 에고의 탄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체성 자체가요. 우리 몸 자체가 에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개별적인 자아,
갖게 됨으로써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주가 그래서 다양한 인식을 하면서 더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인간은 개체성을 갖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근원과 분리가 된 존재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인간의 특성이 그러면 무엇이냐를 보면 일단 이 세계를 인식하는데 오감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네, 오감이라는 것은 먹고, 듣고, 보고, 만지고, 냄새에 맡는 게 있죠. 냄새를 맡는 이런 감각 기관을 통해서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세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뇌로부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주어지게 됐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들로부터 감정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인간은 정말 수많은 감정들을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온갖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딸기를 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딸기를 보고, 먹어보고, 만져보고, 냄새도 맡았어요. 그리고 이 딸기의 소리까지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딸기라는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개념을 붙이게 되는 거거든요. 딸기는 빨갛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본 사실 그대로 오감의 어떤 정보들을 개념화한 것 뿐인데 여기에서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딸기를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딸기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나는 딸기를 보면 너무 좋아 라는 결론이 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죠. 딸기를 누구나 좋아하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과 감정 또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이게 다 개별적인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당연히 생각이나 경험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도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에고는 일단 개별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개별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나만의 오감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세상을 경험한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나라는 게 등장을 하죠. 모든 것들을 다 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건데요. 우리는 그 한글이든 영어든 수많은 나라의 언어들을 살펴보면 이 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제일 먼저 나와요. 나는 뭐뭐뭐 했다, 뭐뭐뭐 느꼈다, 나는 남자다부터 나는 너무 아프다, 뭐든지 다 나를 갖다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이 나를 말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이제 나라는 이제 자아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라고 했을 때 이 나는 에고를 뜻합니다. 이 개별성을 가진 에고를 말을 하는 거고요. 이 나라는 측면은 다른 부분도 있죠. 다른 측면으로는 이제 참나, 그 순수 의식 있죠. 순수 의식 상태를 I am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뭔가가 붙지는 않아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나라는 생각은 우리가 쉽게 머릿속에서 그 목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많은 목소리가 들려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막 속삭이는 목소리 있잖아요. 야, 이거는 아니야. 정말 너 이렇게 할 거야?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아, 내가 왜 그랬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뭐야? 난 바본가 봐. 역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지. 정말 수많은 목소리가 항상 존재합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에크하르트 톨레의 책을 보면은 첫 시작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머릿속 목소리 때문에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생각과 감정, 오감을 통해서 들어왔던 정보들이
막 이제 저절로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통해서 들리기도 하고 생각으로 떠오르게 되기도 합니다. 소유에 관한 이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아기 때 장난감을 빼앗기면은 아이가 엄청나게 떼를 쓰면서 막 울잖아요. 정말 자지러질 만큼 아이가 막 엄청나게 울고는 하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내 것이라는 이런 어떤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진짜 내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던가요? 죽을 때 뭐 집을 가져가나요? 돈을 가져가나요? 관계를 가져가나요? 무엇을 가져가나요?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인식, 경험을 통해서 얻은 이 인식, 의식 자체, 이거 하나밖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죽기 전에 막 주마등이 스쳐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든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쭉 지나간다고 하는데, 예, 저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고가 나서 이런 주마등이 지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시공간이 없는 상태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게 보여지거든요. 파노라마처럼.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소유에 관한 것이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물건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자신이라고, 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 에고의 5가지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성이 무엇이냐? 일단은 무언가와 나를 동일시합니다. 네, 그게 어떤 뭐 관계가 됐던, 뭐 감정이 됐던, 경험이 됐던, 성별이나 뭐 지위, 어떤 특정한 역할이나 물질적인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보게 되었어요. 뭐 가족이 죽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겪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은 것만 같은.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기는 자기고 가족은 가족인데, 가족이 죽었다고 해서 자기가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난 너 없으면 못 살겠어 막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랑 헤어지거나 작별을 했을 때 자신의 인생을 이제 망가뜨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동일시된 것의 특징은 뭐냐면, 이 동일시되었던 그 무언가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큰 고통이 됩니다. 나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이런 동일시했던 것들이 떠나가도, 사라져도, 당신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재는 계속 있어요. 네, 그리고 에고의 특징 2번째를 볼 텐데요. 이것은 타인으로부터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뭔가를 이제 원한다는 것이죠.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것만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제 이게 주거니 받거니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나의 욕구만 채우려는 그런 마음에서 기인하는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남한테 무언가를 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정이나 뭐 칭찬, 그리고 나만 좀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생일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이 생일 선물 줬으니까 나도 생일이면 선물 줘야 돼 라는 이런 바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냥 주면 되는데 좋은 마음으로. 그게 참 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자신의 욕구를 상대방이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관계가 우리가 연인 관계에서 그냥 사랑을 주면 되는데, 우리는 주는 게 아니라 받고만 싶어 합니다. 나를 사랑해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를 이뻐해주고 챙겨주고 돌봐달라고 하죠. 하지만 이거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은 기본적으로 내 안에서 나 자신으로부터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에고의 세 번째 특성을 보면은 이제 생각으로부터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인데요. 이 생각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하나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는 감정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약간의 감정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생각을 멈춰야 되는데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 커집니다. 더 많은 생각이 생각을 불러오고 그 생각들은 또 감정을 불러오고 점점 불어나요. 그래서 처음에 한 가지였던 생각, 감정도 1이었다면 나중에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을 하는 만큼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이나 감정들은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은 특정한 크기가 되면은 자체적으로 움직여서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그 감정이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사소한 것에도 막 이렇게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생각과 감정은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좋은 생각들을 하면은 이제 긍정적인 현실이 만들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부정적인 현실이 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를 집착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과거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나간 것을 계속 현실로, 그러니까 현재로 계속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없어도 될 것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어난 일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좋지가 않습니다.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그 방법을 찾아나가지 않는다면 미래 또한 정말 침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고요. 이런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에고의 네 번째 특징은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이제 착각입니다. 네, 실제로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이라던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특히 많이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경험이 이제 많다던가, 그리고 나이가 많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안다라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주장을 되게 강하게 하게 되고요. 이게 고집으로 이어져서 남의 말은 잘 듣지도 않고 그래서 무언가를 받아들이거나 수용하지를 않아요. 배움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자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일이 벌어진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이 태도 자체가 에고에서 기인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이 실제 우리가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이런 그 현실 있잖아요. 네, 양자물리학에서 이런 어떤 우리 물질들을 계속 쪼개면은 이 빈 공간이 남는다는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이 원자는 굉장히 작은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단위가 원자죠. 근데 이 원자 사이에 다 이렇게 빈 공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99% 이상이 비어 있어요. 우리가 이 단단하게 보이는 이런 물질이, 그러니까 이게 단단한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한 가지 그 전문가들 있잖아요. 한 가지 길만 쭉 걸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이 한 가지 방식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못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죠. 모든 것을 다 망치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망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에고의 5번째 특징을 보면은 현재 순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현실, 자신의 삶을 결국에는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돼요. 아까 에고는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과거나 미래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삶이 펼쳐지는 것은 현재입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현재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가 않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현재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생각에 빠져 있다던가 감정에 빠져 있고 과거에 대한 기억을 놓지 못하거나 미래에 대한 것들만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신을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또 뭐냐면 내 앞에 어떤 그 상황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제 불평불만이 많을 수도 있죠. 이제 비난 그리고 남 탓을 하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좀 부정적인 요건들인데 이런 것들이 또 부정적인 현실을 만들게 되는 이제 주된 원인이 되겠죠. 이 외부 세계라는 것은 자 이게 사람이고 이게 외부 세계예요. 이 내 안에 있는 이 내면 상태, 내가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서 외부 세계를 다르게 인식할 수도 있고 다르게 펼쳐내기도 합니다. 사실 이 현실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이렇게 외부 세계에 대한 생각, 감정들을 갖고 있던 것을 다시 외부로 이렇게 내보내요. 생각을 하면서 내보내죠. 이 현실은 이러면 안 돼. 막 이런 생각들을 내보내면서 다시 현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서로 이렇게 외부 세계를 인식을 하고 다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서 내보내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또 달라지기도 한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진짜 나라는 것을 인식하려면 남이라는 존재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순수 의식 상태에서는, 이 참나 상태에서는 분리가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 오게 되면은 이 물질계 자체가 그래서 반대의 속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음양, 이제 이원성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 있으면 반대로 불행도 이제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양쪽의 것들을 모두 다 이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무리 이 이원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이원성이 처음에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는 바로 이 참나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로 이제 되어 있는 존재죠. 우리의 어떤 근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이원성에서 각각의 개체성을 부여받아서 각자만의 의식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제약적인 우리가 이 몸이라는 환경은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적인 조건 그리고 이 에고라는 특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근본적인 하나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근본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나 배려, 감사, 존중, 정의, 정직, 성실,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겠죠.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 근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들이에요. 이 에고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원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고 우리 안에 이미 근원의 이런 좋은 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 몸을 벗어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계와 제약을 가지고 에고라는 속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 근원에 가깝게 표현을 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처음에 이제 아기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이제 걸을 수가 없어요. 보통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몇 분 안 돼서 일어나서 걷게 되고 엄마 젖을 먹고 하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태어나자마자 굉장히 무력합니다. 그냥 누워 있어요. 그냥 누워 있고 울기만 해요. 그래서 엄마가 주는 그런 뭐 모유나 우유를 이제 먹고 배변 활동을 하고 이제 이런 활동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인간은 이 무력하게 태어나서 처음에 이제 엄마와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아기였을 때는 엄마가 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배고플 때 밥도 주고 또 응가했을 때 치워줘야 되고, 내가 뭐 어디가 불편하면 울면은 엄마가 달려와서 이렇게 챙겨주고 또 사랑을 해주고 보살펴주고 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인간은 엄마로부터 조금 더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때는 아직은 이 이원성을 경험하지 못해요. 아이들은 그냥 엄마랑 내가 여기 하나에 있는 거예요. 엄마랑 나가. 그런데 이 분리개별화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생후 5개월에서 이제 6개월 무렵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3, 4살까지 이 분리개별화가 일어나는데요. 엄마와의 이런 동일시했던 이런 관계들을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자신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를 만져보고 쳐다보고 하면서 엄마는 내가 아니구나. 나와는 이제 다른 존재구나. 타자,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이 동일해요. 처음에는 엄마와 나 이원성이 없는 세계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분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개별화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이 개별화가 중요한 이유는 이 독특함을 가지고 각각의 인식을 하면서 이 세상을 경험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나 이런 인식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분리개별화는 이 인간 경험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고를 당연히 이제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다르게 태어나서 다른 인식을 하게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남을 이제 적으로 보면서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이제 독립인식, 개별화가 되면서부터 나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가 뭐 해줄게 그러면 내가 할 거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난감 만지면 내 거야 이렇게 이제 나라는 자기 중심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아예 없고 타인만 생각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경험을 하러 온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존중하고 이제 배려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타인만 존중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은 내가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떤 책을 보든지 어떤 상황들을 이제 맞닥뜨렸을 때 이게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있구나. 이거는 이런 큰 시각 조금 더 근본적인 것들에서 어느 부분을 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떤 모든 지식도 하나로부터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빅뱅은 모든 것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어떠한 지식을 보더라도 수학이 됐던 어떠한 것들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하나로 수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각자의 분야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발달이 된 거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배우다 보면은 다 하나로 꿰어진다는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이 이제 모여서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이제 창조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게 변이가 일어나는 건데 이것은 생각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만 있을 때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할 때 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가 있고, 내가 혼자서는 생각하지 못할 수 있었던 것들을 또 생각을 해서 이제 더 큰 어떤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도 있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모든 것들은 각자의 목적에 맞게, 각자의 개성에 맞게, 각자의 필요에 맞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경험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에고의 특징들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정말 남 얘기가 아니죠. 다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졌을 텐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우리 일부분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네, 오늘은 일단은 에고의 특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본 것이고요. 앞으로 이 에고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담이나 예시 같은 것, 좀 자세한 설명 같은 것들도 좀 추가를 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또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아, 정말 우리에게 에고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구나.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셨나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이 모든 경험들이 이런 에고적인 것들로 발현이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 세상을 경험하는 이유는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고통이라는 측면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일단은 너무 에고적인 상황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물질계, 이 세상 자체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진짜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너무나도 에고적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각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면 실생활에서 이 에고의 상태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그런 막 안 좋은 감정들과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서 현실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할 때, 즉 고통스러울 때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좀 필요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